반갑습니다. 프로그램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MS에 제공해준 차트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바그래프, 즉 막대 그래프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그래머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조금 좀 전환해 간다는 그런 느낌도 여러분들이 받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그 그래프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폼에 액세서리를 하나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밋밋하고 수치만 있는 그와 같은 그 폼에서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제공해 줌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그 데이터를 분석도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데이터를 읽어낼 수도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장점들을 제공을 해주죠. 자,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제작한 윈도우 폼이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차트 컨트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액세서리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를 살펴봤는데요. 자, 막대 그래프에서 중요했던 거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는 그 그래프를 출력하기 위한 영역에 대한 에어리어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각각의 데이터를 우리가 출력하기 위해서 시리즈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막대 그래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루는 모든 그 그래프의 가장 근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또 이 두 가지가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1강의 내용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그 그래프를 배우시면서 이제 조금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인 그래프를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IoT 농업에 사용하는 그 IoT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사용함으로 통해서 이제 CO2의 양이라든가 이산탄소죠. 이산탄소의 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온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습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윈도우 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라인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나도 뭔가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서 본 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발악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IoT 그 기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C샵으로 작성한 거겠죠. 그래서 그거 하고 같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에서 사용하는 라인 그래프의 실제적인 예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요, 발악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자, 이 장치 안에서는 씨앗에 대해서 온도, 습도, 그 다음에 CO2, 즉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의 양과 그 다음에 LED 광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그 같은 장치입니다. 자, 이 장치는요, 와이파이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동작하는 이제 제어보드는 이제 아두이노와 유사한 노드 MCU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 제어보드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은 C 언어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C샵을 같이 연결한 거고요. 이 C샵에서 연결한 그 코드의 내용들은 나우 캠퍼스, 나우 캠퍼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우 캠퍼스가 나오는데요. 이 나우 캠퍼스에서 학습했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그와 같은 그 C샵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벗어난 것은 절대로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서 강의한 내용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외부의 다른 어떤 코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뒤에 보이고 있는 C샵
코드가 있는데요. 자, C# 코드 안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3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온도는 25.6도, 습도는 78%에서 라인 그래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이 장치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는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인 데이터는 또다시 이제 빅데이터라는 형태로 또 저장을 해서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이 기기들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C샵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C샵에서 나오는 이 오늘 배울 라인 그래프를 이용해서 온도와 습도와 그 다음에 지금 같은 CO2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좀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고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요런 그래프들을 지금 이런 프로그램 C샵으로 작성한 요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연동을 시켜서 돌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C샵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뭐 ERP에서 뭐 관리 프로그램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C샵이 이런 제어보드와 연동해서 이렇게 자동화 부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C샵이라고 하는 언어가 지금과 같이 C 언어로 동작하는, 그죠? C++로 동작하는 이 프로그램과 서로 네트워크로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 그래프를 배우기 전에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이렇게 검증을 해봤고요. 또 여러분도 이 과정의 내용을 여러분들 학습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이 라인 그래프를 이용해서 난 이걸 만들었어 라는 부분들을 한번 검증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고 또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게 있구나, C샵이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본 강의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그래프를 사용하는 실제적인 예들 잘 보셨습니까? 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도 가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C샵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C샵 UI 프로그램, 이제 라인 그래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 4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제일 먼저 라인 그래프의 계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라인 그래프 하면은 그 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인도 뭐 스플라인도 있고 뭐 스텝 라인도 있고 뭐 별 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들을 좀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건데 내가 필요한 저건데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그래프를 우리가 폼 위에 차트 컨트롤을 폼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차트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이제 실제 라인을 쓸 것인지 바를 쓸 것인지 파일을 쓸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편집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라인 그래프의 생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컨트롤 올려놓음으로 통해서 그 예에 대한 어떤 선이라든가 막대라든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보여는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을 하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입력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인 그래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 바 그래프도 속성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만 봤는데요. 라인 그래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자주 쓰는 거,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엄지척 하는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해 주시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좋아요도 혼자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 친구들과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해외에서도 좀 많이 보세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 그 그룹으로 모여서 본 동영상 강의하고 맞춰서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면 아마 그 내용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기가 굉장히 수월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북 친구들 그렇죠? 소개를 시켜주시고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에 입각해서 라인 그래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 그래프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력하고자 하는 그래프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그래프들의 특성들을 모두 다 반영하는 그런 객체가 하나 있죠. 바로 뭡니까? 차트 컨트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차트 컨트롤 자체에 이런 그래프에 대한 특성들을 전부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그런 속성들을 셋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통로가 하나 있죠. 바로 무엇을 가지고서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셋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컨트롤은요 굉장히 속성이 많습니다. 또한 이 속성들이 차트 컨트롤 외부에만 이렇게 쫙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이 또 어떤 또 멤버 안에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죠. 하기 때문에 이 차트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출력하고자 할 때는 그런 속성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렇죠? 이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찾다가 볼일 다 보죠. 예. 그래서 라인 그래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다룰 때는 그 속성이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메모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빨리빨리 찾아서 셋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차트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리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프를 출력하고자 하는 그 영역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시리즈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요, 실제적인 이제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하는 어떤 모양이라든가 어느 굵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이 시리즈 안에서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선에 대한 굵기라든가 색상들을 우리 고치고자 하면은 어디서 고쳐야 된다? 시리즈 안에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에어리어에 가서 찾아봤자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에어리어 안에도 보면은 그런 유사한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세팅하다 보면은 뭐 세팅도 안 되는데 그렇죠? 또 결과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헤매다 보면 시간이 다 가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라인 그래프의 형태를 설정하는 부분은 이제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를 우리가 셋업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코드로서 우리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편집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선택은 우리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좋다, 이것이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들을 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그것을 빠삭하게 그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볼게요. 시리즈가 있습니다. 컬렉션 편집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가 있죠. 시리즈에서 우리가 라인 그래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차트 타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시리즈의 속성이고 속성 안에 있는 차트 타입에서 셋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차트 타입이라는 속성 안에 우리는 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넣어줌으로 통해서 이제 실제로 라인이 짱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은 즉 코드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는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차트 컨트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속성을 보시면요. 차트라고 하는 속성 안에 에어리어하고 시리즈가 이렇게 같은 멤버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 안에 지금 같이
그 차트 타입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같이 들어있죠. 그러면 차트에서 점 찍어서 뭘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시리즈로 들어가고요. 시리즈에서 점 찍어서 무엇으로 들어간다? 캐릭터 타입으로, 차트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도식화해 놓은 것이, 그 폼 위에 올려놓은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를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것을 코드로 유추하면, 이렇게 유추하면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것을 코드로 바꾸면은, 자, 차트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리즈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시리즈라는 것은 차트의 하나의 멤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시리즈에서 이제 속성을 셋업을 합니다. 자, 근데 셋업을 속성할 때 거기서 요구되는 그런 값이 있는데요. 값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는하고 스페이스를 탁 누르는 순간, 여기 나오듯이 시스템 윈도우 폼 뭐해서 이 부분이 그냥 자동으로 쫙 나와요.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점 라인으로 할 것인지, 점 바로 할 것인지, 요것만 우리가 명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셋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그 편집기를 사용하는데 그 편집기의 내용을 코드화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해서 이제 코드화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뭔가에 대한 그 시리즈에 대한 속성 또는 그 그래프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셋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에서 그 다음에 시리즈로 또 그 다음에 차트 타입 또는 시리즈에서 또 어떤 거, 시리즈에서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요 세 가지의 그래프를 이렇게 출력하고 있는데요. 자, 요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라인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스플라인이죠. 예, 스플라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꺾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스텝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탁탁탁 단계적으로 계단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의 그 그래프죠. 그래서 요 정도를 우리가 셋업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 라인, 그렇죠? 라인 그래프를 이제 사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라인 그래프의 생성과 데이터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그래프를 생성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차트 컨트롤을 생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트 컨트롤을 생성한 후에 앞에서 했던 그런 셋업들을 단계별로 이제 해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그러면은 그거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구 상자에서 차트를 이렇게 올려놓죠. 자, 올려놓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폼을 이 차트 컨트롤을 폼에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 컨트롤의 속성에서, 그렇죠? 속성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은 덕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덕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차트 컨트롤을 출력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화면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래프의 그 형태를 결정해야 되겠죠. 이 그래프에 대한 형태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바로 시리즈에 붙어 있죠. 그래서 시리즈로 찾아갑니다. 자, 시리즈에 보니 쭉 내려가니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차트 타입이라는 것이 있죠. 차트 타입을 통해서 이제 라인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 후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화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화면이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잘못됐나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요 다음이 바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선이 실제적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데이터 입력은 누가 해줍니까? 비주얼 스튜디오가 해줍니까? 아니죠. 우리가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피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입력 보겠습니다. 지금 쭉 여기 문제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라인 그래프 데이터를 다루는 객체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나오듯이 여러분들 시리즈라고 하는 컬렉션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시리즈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을 위한 기본 절차. 저 기본 절차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시리즈를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추가를 할 때는 시리즈 컬렉션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해줘야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시리즈에 실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해야지 출력하는 거 방금 우리가 보셨죠. 그와 같이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바로 시리즈에 있는 이 포인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메소드를 포인트스라고 하는 이 컬렉션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dd xy, add y, 또 뭐 binding xy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add와 그 다음에 add xy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실제 저와 같이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변화되는지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 메소드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dd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add 같은 경우에는 x축에 대해서는 그 간격이, 그렇죠? 증가하는 간격이 기본적으로 1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 그쵸? y.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넣어주는 이 add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전부 다 이 y축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 값들이죠. 그래서 그 들어가는 값이, 즉, y축의 길이를 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 add를 한번 실제로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고자 하는 폼에서 여러분들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폼 로드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폼 로드를 쭉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미리 한번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놨는데요. 자, 보시면요. 지금 랜덤에서 랜덤 요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문을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와 같이 차트 1의 시리즈, 시리즈가 컬렉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덱스 형태가 전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시리즈 해놓고 점 포인트, 그렇죠? 그 다음에 add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랜드에서 넥스트에서 300까지 이메일 값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출력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이런 형태로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개, 그래서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들어가는 그 입력된 그 값이 전부 다 이런 Y축에, 그렇죠? 영향을 준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d xy를 이용하게 되면 x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집어넣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그 값을 직접적으로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막대 그래프에서도 해봤었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만을 지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한번 그 실제 소스 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그 소스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은 차트 1이 있죠. 그 다음에 시리즈에서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 컨트롤을 생성하게 되면은 이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하나는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포인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dd xy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해서 x축에 나타나고자 하는 그 같은 명칭들을 이와 같이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그래프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2000, 뭐 1000, 1700, 800, 1200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y축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적 1, 실적 2, 실적 3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출력하고자 할 때는 add xy를 써서 이렇게 출력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에어리어 안에 지금은 단선, 하나의 선만을 출력하죠. 그러니까 단선을 출력한다는 것은 코드상으로 보면 시리즈가 몇 개 있다?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에어리어 안에 여러 개의 선들을 출력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무엇을 추가해야 된다? 바로
시리즈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라인 그래프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시리즈를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를 추가한 후에 이 시리즈에 있는 차트 타입, 그렇죠? 이 차트 타입에 전부 다 라인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냥 넘어가기 좀 그래서 차트 타입의 속성에 대한 원형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차트 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턴 형태가 시리즈 차트 타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리즈 차트 타입을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열고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타입이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MSDN에 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MSDN이 상당히 한글화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뭐 조사까지는 좀 보긴 힘들지만 아무튼 우리가 내용을 보고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됩니다. 자, 그래서 시리즈 차트 타입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멤버가 있고 뭐 바가 있고 그다음에 박스 있고 뭐 쭉 나오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래프를 전부 다 우리가 셋업을 해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이다? 이 차트 타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라인 그래프에 한번 그 라인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라인 그래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했던 그 코드 그대로에서 차트 컨트롤 있죠. 속성에서 컬렉션 들어옵니다. 시리즈 컬렉션이죠. 자, 기본적으로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이제 그 차트 타입을 찾으셔야 되겠죠. 차트 타입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고쳐준다? 라인으로 이렇게 고쳐주죠.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스로 들어가서 앞에서 10개의 그런 차트를 보여줬던 그 반복 구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무엇만 하나 넣어주면 됩니까? 예, 이럴 때는 컨트롤 C, 그 다음에 그쵸? 예, 컨트롤 V가 굉장히 용이하죠. 여기서 시리즈가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1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난잡한 그렇죠? 라인 그래프가 출력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라인 그래프에서 이런 라인을 이제 집어넣고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지가 않죠. 다만 이 그래프를 배우고 나서 나는 어디에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문제이죠. 예, 활용할 곳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라인 그래프의 속성을 이제 쭉 찾아볼 텐데요. 이 라인 그래프의 속성에 대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